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당분간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덥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동과 구미는 16도, 포항은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9도, 포항은 30도, 구미는 31도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돼 외출하신다면 자외선과 오존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 산지에서는 시속 70km 내외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맑고 화창한 날이 이어지며 낮더위가 강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엄 내란 사태와 함께 뒤이어 대선이 치러지는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경주 에이펙 준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오는 10월 경주에서 치러질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20여 개국 정상들이 참가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 국제 정치 무대를 통해 계엄 사태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되살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펙도 잘 준비해서 경주가 다시 일어서는 정말 지방도시로 소멸의 위기를 겪는 게 아니라 새롭게 천년 고도 그 찬란한 문화가 화려하게 전 세계적으로 꼽히는 대단한 도시로 다시 우뚝 서야 되겠죠? 네! 특히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6개월 동안 혼란스러운 내란 정국이 지속되면서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에이펙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최대의 외교 무대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지방 차원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에 매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대선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출범이 됐으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된 겁니다. 경주 에이펙에 대해서 지원이 최대한 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성공 개최를 위한 새 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의료 취약지에 사는 경북 북부 주민들에게 의대 유치는 수건 사업입니다. 후보 시절 의대 설립과 상급 종합병원의 유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의대 유치를 위한 준비를 오랜 시간 해온 만큼 공약 실행에 큰 걸림돌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이 의료 취약지임을 뜻하는 수치는 너무도 많습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39명으로 전국 최하위고 치료 가능 사망률도 57.8%로 전국 최고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 이송 거리는 20km가 넘는데 전국 최장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경북은 공공의대 유치를 요구해 왔지만 윤석열 정권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갈등을 키워온 탓에 의대 신설을 약속받은 전남마저 관련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새 정부가 장기화된 의정 갈등을 해결하고 오랜 염원인 경북의 의대 유치를 이뤄주기를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경북 공약으로 상급 종합병원 유치와 의대 설립 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여러 곳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도 공립의과대학이 유치되어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역 의료계에서도 공공의대 유치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자만큼이나 의료진의 고령화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고령화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의과대학이든 공공의대든 교육체계를 갖추게 되면 그거의 전제는 학문 후속 세대, 진료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인재를 이제 확보한다는 차원이죠. 지역 관계기관들이 협력해 의대 신설 이후의 청사진을 미리 계획해둔 것도 새 정부의 정책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경북대는 국립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학병원 설립 대신 초기 단계에선 안동 성소병원 등에서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안동의료원을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도청 신도시에 확장 이전해 부속병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거기에다 경북 지역 인재 80%를 선발해 의무 복무제를 추진하자는 구상도 들어 있습니다.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의료기관이 의대가 필요한 거죠. 저희 경북 지역에 지역 의사제라는 걸 꼭 해서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북의 민심을 품어 안고 의료 불균형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농업계도 새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농촌 지도자 중앙연합회 등 종합농민단체 6곳이 참여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청년 후계농 육성, 여성 농업인 권익 향상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농업민생 4법을 다시 추진하는 등 사회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대구 경북 민주당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유권자 선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나는 등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선거에서도 지난 대선 때보다 각각 1.62%포인트, 1.72%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한 지역 민주당.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 원인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대구 경북의 소홀했음을 꼬집었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대구 경북에 뭘 해줬을까? 거의 없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대구 경북에 사람을 키우고 이 지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썼는데 일당 독식을 깨뜨리고 유권자 선택을 받기 위해 정책 정당, 대한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만큼 지역 현안을 확실히 챙겨 지역민 피부에 와닿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순환선 그 사업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빨리 착공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능력 있는 후보를 많이 발굴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 곳곳에서 기초의원들이 발굴되고 또 선출되는 겁니다. 이번 경북에서도 보면 투표율이 낮은 데를 보면 기초의원들이 대부분 없는 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깊이 성찰하면서 뼈를 깎는 최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기현 전 대표도 뼛속까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쇄신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여러 계파로 뿔뿔이 나눠 각기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당내 수습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관련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불 피해가 심한 영덕 해안가를 정비하고 여름철 바닷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근로형 일자리 120개를 제공하고 피해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합니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물고기를 키우면서 동시에 식물을 재배하는 아쿠아팜 구축을 추진합니다. 경북도가 결혼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 4대 분야에 걸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예비부부 한 쌍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작은 결혼식 비용 지원을 비롯해 임신부 태교 여행, 초등맘 10시 출근제 등 총 20개 사업이 도내에서 시행됩니다. 도는 가족 다양성 반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거리에는 선거 현수막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전국적으로 1,000톤 이상의 현수막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수거도 처리도 쉽지 않아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의 한 사거리입니다.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잔뜩 내걸렸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있는데요. 문제는 누가 내건 건지 알 수 없는 현수막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건물 한 벽을 덮을 정도의 대형 현수막부터 지자체와 단체에서 건 현수막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선거가 끝나고도 남아있는 현수막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선거도 끝났으면 졌으면 깨끗하게 보기도 좋고 자체가. 그래야지 끝났는데 계속 달아놓으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지정된 지정석에다가 이 선거 광고라든가 이거는 붙였으면 좋겠더라고요. 시야 같은 것도 안 좋고 또 저희가 다니다 보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찢어진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선거로 발생한 폐현수막은 3,900여 톤. 선거 하나를 치를 때마다 1,000톤 이상의 폐현수막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수거도 처리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수막을 단 정당이나 후보자가 수거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기도 합니다. 또 폐현수막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땅에 묻거나 소각해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다 끝나면 그렇게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답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현수막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어제 오전 0시 45분쯤 포항시 연희읍 자명리에 있는 영일만대로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SUV 차량은 포항시 북구 남성교차로 인근에서부터 약 8km를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포항시 연희읍 유광정수장 내 건축 폐자재 더미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4톤가량의 폐자재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남성이 지역의 한 업체에 자신을 경주시청 직원이라며 위조된 명함을 제시한 뒤 운동기구와 사무가구 구매 견적서를 요청하고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공무원 사칭 물품 사기 수법이 최근 전주시와 수원, 화성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30일까지 산림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서 있는 나무를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채취하고 불법으로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입니다. 울진군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28일 안동, 청송 등에서 최대 20분간 우박이 쏟아지며 경북 지역의 사과 과수원 83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3월 말 발생한 산불과 냉해까지 더해 경북 북동부 5개 시군 과수 피해 면적은 총 3,000헥타르, 피해 농가는 1,800곳에 달합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동과 구미는 16도, 포항은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9도, 포항은 30도, 구미는 31도까지 치솟아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들며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는 높음,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돼 외출하신다면 자외선과 오존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풍이 부는 곳이 많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 산지에는 시속 70km 내외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8도, 김천은 14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9도, 김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16도, 상주는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9도, 상주는 3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20도, 울진은 21도로 아침부터 기온이 다소 높은데요. 낮에는 포항 30도, 울진은 29도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맑고 화창한 날이 이어지며 낮더위가 강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